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 답안지와 경영의 합격 답안지를 갖고 7월, 8월 초에 끝나는 이번 지원 사업에 반드시 강력히 도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력은 대표님 마음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 이 대목에서 합격 전략의 바로미터, 척도가 됩니다. 인증에도 전략이 있고요. 특허에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 마음먹으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김 대표님이 계십니다. 업력 10년의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2022년 매출액이 1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혁신바우처 5천만 원이 선정됐습니다. 이 대표님은 혁신바우처 정부 지원 5천만 원과 자부담 약 2천만 원 합쳐서 총 7천만 원으로 시제품 제작 3천만 원, 그리고 온라인 광고비 2천만 원, 융복합 컨설팅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상반기 벌써 매출액이 9억 원이 됐고 올해 예상은 18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약 20% 매출액이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에는 스마트 공방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도전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매출액이 30억 원 목표입니다. 정부 무상자금 혁신바우처 5천만 원이 대표님 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도 2차 제조업 혁신바우처가 발표됐는데요. 발표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이 목표가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 5천만 원 혁신바우처가 대표님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도전을 통해서 대표님이 얻을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줄줄이 합격할 수 있는지 문답식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코로나 지나면서 사업하기 어려운데 제조업 혁신바우처가 경영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사실상 중소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매출과 자금인데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리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간접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본업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본업사업 관련한 개발비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혁신바우처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무상자금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정부 지원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인기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순위가 바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였습니다. 이만큼 대표님들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가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혁신바우처는 어떻게 예산이 구성되냐면 정부 지원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물론 기업마다 5천이 되기도 하고 4천, 3천이 되기도 합니다만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대응 투자 자금, 국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 5천인데 대응 투자 자금을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작으면 10%에서 많으면 50% 정도까지 되는데 대략 한 1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국가지원자금, 자부담 합쳐서 한 통상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의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분야로는 기술사업화 전략이나 ESG 컨설팅 분야로 자금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분야로는 인기가 참 많은 분야입니다. 시제품 제작, 시제품 회로 설계, 특허 획득, 제품 시험, 성능 인증 이런 것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 제조업 대표님들의 로망이죠. 디자인 개선,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마지막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지원, 이 세 번째 분야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구성되는데요. 실제로 대표님들의 사업에 쓸 수 있는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출 증대하기 아주 좋은 지원금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혁신바우처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 무상 자금이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기업, 모든 기업이 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제조업 혁신 바우처는 세 가지 바우처로 이루어지는데 공통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3년 평균 연 매출이 120억 이하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기업, 그리고 주 업종이 제조업.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산업분류코드 C 업종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사업자 등록증에만 제조업으로 표기된 기업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매출액 중에서 제조업의 매출 비율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즉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표기가 된 것 중에서 주 업종이 제조업으로 표기되어야 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제조업만 신청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소매 유통기업은 신청이 불가할까요? 혹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혁신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방법은 도소매업이지만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위탁 제조업으로 전환하든지 혹은 기재가 착오돼서 그 착오 기재된 거를 바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제조하거나 혹은 위탁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도소매 유통기업이었다가 실제로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업종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주 매출이 제조업으로 잘 구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현재는 도소매업인데 주력이 도소매업이지만 그 중에 부수적으로 일부 제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조업을 전략 창업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도소매 혹은 전자상거래 업종의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한데 큰 제목만 오늘은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건 별도 영상을 통해서 대표님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종을 구분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도 있지만 실질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플러스 재무제표, 여기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매출액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상품, 제품, 공사, 서비스, 수수료,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품 매출이 올라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은 아닌 겁니다. 어디까지 반영이 돼야 되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갖고 제조업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세부사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바우처 5천만원 지원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에 대표님 중소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참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 하반기 2023년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는 우리나라 기업이 불황의 늪에 빠져가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 상당히 교란되고 있죠. 그래서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은 직격탄을 갖고 있어요. 수출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내수 위주의 기업도 당연히 침체의 늪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국내 부동산 가격도 폭락해서 자산 가치는 급등하고 이자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하반기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 마르는 시기입니다. 고갈되고 있는 이런 시기예요. 정부 지원 자금과 정책 자금은 상반기 연초에 집중되고 있는 것, 이것이 대표님 기업이 처해 있는 주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 사업은 단지 5천만 원이 뿐만 아니라 이번 지원 사업의 도전과 평가를 통해서
대표님 기업의 현 위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급할 때 당장에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시점은 숨고르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번 하반기 제조혁신 바우처가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의 답안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답안지를 보고 대표님 기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답안지가 있고 경영에도 답안지가 있는데 이 답안지를 보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이 답안지를 신경을 안 쓰고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이왕이면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 답안지와 경영의 합격 답안지를 갖고 대표님 한 템포 한 템포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국가 행정의 시간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죠. 개별 기업보다 훨씬 더 큰 단위, 국가의 행정의 시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자금은 상반기, 특히 1, 4분기 때 상당 부분이 집행되는데 언제 성적표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적표가 전년도께 반영이 되지만 상반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언제 만드냐면 이번 하반기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결산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따질까? 결산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 하반기에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대표님의 정부의 정책 자금의 시계를, 국가의 시계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자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상자금도 R&D 혹은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화 자금, 바우처, 스마트 등 무상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초에 대부분 집행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행되는데 시간을 보고 신청한다고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늘 이런 주장을 하죠. 정부 무상자금은 국가대표 선발과 같다. 지원이라고 말은 단어는 쓰이지만 지원은 단어일 뿐 본질은 국가가 대표님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인데 단지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재빠르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무상자금 과제가 1,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작은 건 3천, 5천에서 1억, 2억, 3억 한 5천에서 1억 단위 이상인데 이런 것을 준비 없이 신청한다는 것, 이것은 거의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준비하는 것 단기 준비가 아니라 정부의 무상자금 과제는 최소한 6개월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 6개월을 풀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대표님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답입니다. 그것이 답. 그런데 작은 것을 도전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것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도전을 해보고 작은 것을 도전해 봐야 대표님 기업의 컨디션과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혁신 바우처가 5천만 원이지만 소홀히 하지 말고 이런 작은 정부 지원 사업,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실제로 도전해 보아서 대표님 기업이 무엇이 부족한지 진단하는 것으로 삼으시길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하반기 때 정부 지원 사업이 별로 없는데 하반기 이번 7월, 8월 초에 끝나는 이번 지원 사업에 반드시 강력히 도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 지원 제도 기업 활용 노하우라고 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4월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자금 조달 시 핵심 포인트는 제목은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지만 대표님 기업이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혁신바우처 5천만 원 정부 지원 사업 제일 중요한 합격 전략은 무엇일까요? 합격 전략 3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첫째, 인력. 두 번째, 매출. 세 번째, 기술력.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가점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3가지 진단법. 인력, 매출, 기술력. 먼저 인력. 대표님 마음대로 만들 수 없죠. 비용이 드니까. 고정비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직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 인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직원의 수도 중요하고요. 기술 인력의 수, 기술 인력의
역량의 정도 뿐만 아니라 인력에는 대표님의 역량도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모여져서 인력의 점수가 평가가 됩니다. 사실상 본업 사업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의 규모 중요하죠. 1억부터 30억 어떤 규모를 가질 것인가. 당연하게 매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지만 거래처의 질도 중요하고요. 거래처의 수도 중요합니다. 혹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함도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수출액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수출 비율도 중요합니다.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뭐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라면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의 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액은 숫자로도 표현되고요. 그 질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인력 매출액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지만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는 이상 인력과 매출액은 대표님의 과제죠. 과제. 세 번째 기술력이라고 표현되는 것 두 가지죠. 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것 또는 품질 인증, 성능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의 영역이 있고요. 특허라고 하는 지식 재산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고요. 여기에 알파라고 할 때는 지역별로 주력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지역의 정책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책도 있고 지방청별로도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1, 2, 3과 플러스 알파가 어우러져서 합격 진단을 평가합니다. 무상 정부 지원 사업 줄줄이 합격하고 싶어요. 궁금하시죠? 기업이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대표님 기업을 위해서 줄줄이 준비한 정부 무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무상 자금이에요. 창업할 때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창업 0년부터 7년까지의 내용인데 창업 패키지라고 표현합니다. 대략 1억에서 3억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무상 자금이에요. 기술개발 R&D 자금이라 그래서 뭐 디딤돌부터 시작해서 한 대략 1억에서 5억 정도,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게도 되지만 대략 1억에서 5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절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이라 그래서 뭐 바우처로 한번 통칭해 봅니다. 여긴 스마트 지원 사업도 있고 바우처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뭐 제조혁신 바우처, 탄소 중립 바우처, 수출 바우처, 뭐 스마트 공방,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스마트 팩토리, 뭐 작게는 클라우드 바우처,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준비한 정부의 무상 지원 제도는 한 2,000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님 기업에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대략 한 자금이 한 10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가지 준비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격 전략입니다. 뒤집습니다. 인력들 내 맘대로 할 수 없죠. 직원을 늘리고 핵심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대표님이 갑자기 전공이 뭐 박사가 된다든가 이러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그러나 인력을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매출액도 준비해야 됩니다. 대표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을 올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리고 거래처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할까? 점진적으로 대표님이 그 숫자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올 상반기의 목표, 하반기의 목표, 내년의 목표,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합격 전략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기술력, 이 대목에서 이게 합격 전략의 바로미터, 척도가 됩니다. 척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기업 인증, 특허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표님, 합격 전략 세 가지가 인력, 매출,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대표님이 준비 가능한 것부터 따져보면 기술력 첫 번째, 그 다음이 인력, 그 다음에 매출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죠. 기술력, 인력, 매출 이렇게 되는데 왜 기술력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기술력인가? 기술력은 대표님 마음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님 마음먹기. 왜 그럴까요? 인력 마음먹기이지만 큰 비용이 듭니다.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출 팔로 확대하고 매출 증대하는 것, 대표님의 온 몸과 마음을 정신까지 집중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기술력은
대표님이 마음 먹는데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냐? 대표님이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추는데. 혹은 맡길 수도 있고요. 혹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인증을 한번 볼까요? 중앙부처 인증은 이런 것으로 구성됩니다. 연구소, 벤처, 이노비주, 메인비주, 소재부품 장비, 뿌리, 여성기업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대표님 마음먹기입니다. 기술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 볼까요? 규격 인증, KS부터 시작해서 품질 인증, 성능 인증들 마음먹기이긴 하지만 시간과 비용과 기술력이 바탕이 됩니다. 기술 인증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인증, 기술 경영 인증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굉장히 어렵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증 취득 전략이 있고 특허 취득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에도 전략이 있고요. 특허에도 전략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 마음먹으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뿌리, 소부장 직접 하시면 매우 시간이 걸리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어려운 대표님들 전문가한테 상담하세요. 대표님이 생각했던 소요기간을 6개월, 1년이라는 기간을 확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 전략입니다. 왜 특허가 전략이냐면 대표님이 직접 특허를 내시는 대표님들 계십니다. 1개, 2개 낼 땐 어렵지만 5개, 10개, 20개 직접 내시는 대표님 계십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럴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특허 청구항을 직접 쓰기 쉽지 않기 때문에 10명이라면 9명의 대표님들은 대부분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허는 전략이에요. 전문가한테 상담하시면 됩니다. 특허 전략으로 대표님 기업의 특허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요. 전략적으로 초대 기업의 KT, 포스코,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 기업의 특허를 기술 이전을 통해서 특허를 확보하는 이런 전략들. 그래서 특허가 전략입니다. 대표님은 아이디어만 갖고 계세요. 인증 전략, 특허 전략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 영상을 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2가지를 묶어서 별도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2023년 2차 중소기업 제조 혁신 바우처. 2차 무엇인가요? 상당히 자료가 많죠. 공고문만 보더라도 28장. 너무 많죠. 안내문만 보더라도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개 기업을 뽑는데 수천만 기업을 뽑는 것이 아닌데 경쟁 치열한데 자료만 보는 것도 머리 아픕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혁신바우처의 취지입니다. 연매출 120억 이하 제조업 C업종에 해당하는 대표님 5천만 원 한도 위반 자부담으로 10%에서 최대 50%까지 자부담 대응 투자금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과 대표님이 투자한 자부담 합쳐서 총 사업비가 결정되고 그 결정된 금액으로 메뉴판에 따라서 작게는 100가지 많게 한 200가지 메뉴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지만 현금성 쿠폰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벤처부가 주관하지만 수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 진행을 합니다. 올 상반기에 1차가 있었고요. 지금 2차인데 7월 공고됐고 8월 초까지 갈 예정입니다. 1차는 선발 규모가 조금 많았지만 그래도 경쟁 치열했습니다. 하반기는 예산이 작지만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핵심은 도전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 기업의 이걸 진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2차는 3가지로 지원이 진행이 됩니다. 녹색기술 보유기업 혁신 바우처, ESG 경영 혁신 바우처, 지역단위 자율화 바우처. 7월부터 8월 초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전국 지역별로 신청 일정이 다릅니다. 오늘은 2023년 2차 제조업 혁신 바우처 발표됐기 때문에 단순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 5천만 원의 혁신 바우처가 대표님 기업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부 지원 사업 도전을 통해 대표님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줄줄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영상을 담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가능성 무료 진단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